자, 수고하셨습니다. 234쪽이죠. 그러니까 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분할과 결합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지정규모, 면적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10,000 이상, 상업지역 10,000 이상, 공업지역 30,000 이상,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자연녹지 10,000 이상, 생산녹지 10,000 이상, 보존녹지는 정할 수 없고요. 관농자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 10만 이상 있는데 초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표, 두 번째 표의 제일 아랫줄,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1일간 5천만 3만 공간농 있었죠. 표의 첫째 줄, 사적 개발, 개발 행위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공적 개발로 가야 된다. 113, 11, 30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그러니까 작은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음 쪽, 작은 2번, 녹지지역. 세 번째 점, 보전 녹지는 정할 수 없다. 작은 3번,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점, 어찌고 저찌고 하면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녹관농자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녹관농자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중에다가 개발을 하라고요. 그 내용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다음 쪽 와서요. 236쪽에 굵은 3번 예외,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이요. 작은 1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하자. 여기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자고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2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개발하자. 개발하자는 거죠. 좀 작더라도. 규모가 얼마요? 113, 11, 30이 안 되더라도 개발하자. 작은 3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구역 지정하자는 거죠. 작은 4번, 농어산촌, 마을을 지원하자고 취락지구 지정했으면 지원사업, 개발사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하자고 정한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해야 되고,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하여 개발하자고 정한 지구단위구역은 개발해야 된다. 면적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더라도 취락지구 개발하자고 했으니까 개발하고,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자고 했으니까 개발하고, 지구단위구역 개발하자고 했으니까 개발하자는 거죠. 그것을 법조문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작은 1번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작은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습니다. 굵은 4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먼저 A구역, B구역, C구역 각각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A구역을 A1, A2 끊어서 하자고요. 끊어서 하면 일하기가 편하죠. 수박이요. 그냥 그거 통째로 놓고 통째로 드시는 게 나아요? 썰어서 드시는 게 나아요? 썰어서 드시죠. 김밥 썰어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분할해서 하자. 분할하더라도 각 조각이 아까 보셨던 113, 11가 30 중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오른쪽 B와 C요. B와 C 다 되는 곳인데 결합하자. 서로 떨어진 곳을 결합한다는 건 뭐냐면 뭘 결합하냐면 위치는 떨어져 있는데 돈을 결합한다는 겁니다. B의 경우에는 30을 들이부어야 돼요. 비수익적 사업입니다. C는 100을 벌어요. 떼돈을 버는 곳이라고요. 근데 민간에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다 B는 쳐다보지 않고 C만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B 하면은 C도 먹게 해줄게. 그럼 그중에 어느 업체 우리는 80 남아야 한다. 그러면 안 하겠죠. 어느 업체 우리는 60만 남아도 한다. 그럼 B 하고 30 들여서 B 하고 그다음에 100 C 100을 갖게 되니까 이익이 되겠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비수익적 사업, 그러니까 그 B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게 다고요. 양괄 1번 분할과 결합. 다음 쪽 양괄 2번 분할. 분할 둘째 줄 끝에 분할 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37쪽 제일 위에 표요. 표의 두 번째 칸 도시공개역 시설부지 시설사업. 그러니까 시설부지 결정 누가 하고요? 시댁, 국시대가 위치를 지정했죠. 누가 쪼갤 수 있고요. 시행자가 쪼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 개발구역 누가 위치 결정했고요. 지정 국시대가 있죠. 국시대가 분할할 수 있고 국시대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칸 정비구역 누가 지정하냐면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특광시군이 분할할 수 있고 특광시군이 연접하지 않은 곳 떨어진 곳을 결합할 수 있고 연접한 곳 붙어있는 곳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칸 시행자가 분할한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것이 되는 거죠. 양과 3번 결합, 동그라미 1번 해설 앞에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지역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작은 1번 셋째 줄에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작은 2번 셋째 줄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무슨 군부대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3번에 가 끝에 방지지구, 나 끝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넘기지 마시고요. 그 결합개발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가 그러니까 그 수도권의 경기도 성남시의 결합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합개발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외곽에 공단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남시가 커지면서 이제는 공단이 구시가지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해지죠. 그러고 있는 판에 요 아래 판교가 있고 서쪽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판교가 있고 판교 옆에 뭐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떼돈을 버는 거죠. 뭐 얼마요? 8천억 이익이 생긴다고요. 그 대장동이라는 곳을 거기 나 개발 사업 좀 하게 해달라. 뇌물 주고 또 뇌물 받아먹고 그래서 구속돼서 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12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8천억 이익이라고요. 다들 여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기업,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공기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A와 B를 결합개발한다고요. 공장들 내보내고 구도심 워낙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시설이 모자라니까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단에 있던 공장들을 내보내고 그 땅에다가 공원을 짓는다고요. 돈을 캐내요. 돈을 들이부어요. 돈을 들이부어야죠. 여기서는 떼돈을 번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결합을 해서 그래서 여기를 먼저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번 돈으로 벌충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개발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상이 있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238 와서요.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 하려면 둘째 줄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다음 쪽 와서 239 관련 조문에 결합개발 좋은 일이죠. 어려운 것을 먼저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일을 할 때는 이러저러한 기준을 완화해 준다가 있습니다. 그 4절, 그러니까 규모와 분할과 결합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113, 11, 30 있었죠. 그 다음에 240쪽에 제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 절차를 밟아서 개발구역 지정된 순간 해당 지역은 관농자 뭐였든 간에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바뀐다. 왜요?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잖아요. 다음 두 번째, 이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하면 그 자리가 자동방으로 지구단위계 구역이 된다. 여기서 본다는 해당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 구역은 뭐냐면 두 번째 괄호예요. 디귿번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니은번 그러면 건축도면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기억번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면 해당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구역이 정해지면 이 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도시적으로 본다.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뭐 그런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깔끔한 신도시, 불도저 포크레인, 태엽 감아놓으면 지네들이 만들어요? 아니죠.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도면이 뭐고요? 설계도. 그 도면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지 도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당연히 도면에 포함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깔끔한 신도시로 만들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땅으로 한다. 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깔끔한 신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단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적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다음에 취락지구 인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시적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외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 땅이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닌 지구 단위겠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취락지구였으면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놔둔 채로 그냥 관농자의 취락지구, 관농자로 놔둔 채로 가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표로 바꾸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그러니까 원래 도시가 아닌 해당 구역, 지구에 대해서 개발구역 지정하고 환전한 수용방식 개발사업, 지원사업 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는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적으로 자동방으로 바꾸지는 않으며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는 해당 취락지구를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동방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무튼 예, 이것저것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보시죠. 이건 이제 이게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아시는 거고 지금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지금 어느 땅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적이 아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녹관농자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관농자였다고 치죠. 여기에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이 없으면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뀐다가 되는데 여기는 애당초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해야 되는 곳, 도시지역 밖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등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냥 동그라미 3번은 나오면 모나미 굴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동그라미 3번 이 복잡한 얘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번째 보는 사람 또 그리고 일부 몰직학한 수강생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수강생 중에서 진짜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나는 중개법이 약해. 중개법이 귀찮아. 그래서 중개법 45점, 공법 85점 받을래. 그런 일부 몰직학한 수강생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지간한 서민들은 동그라미 3번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적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소년, 가장. 애기들이 인사성도 밝고 예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그래서 국가 지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이쁘다고 애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얘네들이 가장이 아닌 거죠. 계속 소년, 가장에 대한 지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도시역이 아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단지를 정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지원을 못하게 된다고요. 도시적 지구단위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보통 이제 관농자 쪽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지원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취락지구가 아니게 되고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군데는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로 바꾸지 말고 그냥 지원 사업만 하자고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렇게 복잡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아무튼 예외 뭐 귀찮은 거죠.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다음 주 가서 굵은 2번 도시개발공인의 국공유지 처분 제한. 공익사업 할 것이죠. 공적인 땅 내다 팔지 말라. 공적 사업 하는데 써야 된다. 굵은 3번 공적 개발사업 하기 위한 구역 내 사적 개발행위 제한. 이건 공익사업 할 것입니다. 사적 개발 하지 말라고요. 언제부터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여기서부터는 A 경우는 여기가 가장 초장 시점. B 이쪽 잡아주시죠. A와 B까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가 가장 초장 시점부터. 이 경우에는 여기가 가장 초장 시점부터. 그러니까 사적 개발 금지된다. 사적 개발 해놓고 수용 방식 경우 돈 내놔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저 끝에 원칙적 절차에 따르든 예외적 절차에 따르든 최초 공개 시점부터 다음 행위를 하려 된다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건축, 대수산, 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지개 채취. 4번 토지의 분할.
5번 물건을 쌓는 행위. 5가지는 국토계획법과 같죠. 거기다가 6번 뭐까지요?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6번의 초점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중목의 벌채, 나무를 베내는 거예요. 중목의 식재, 우리 국토 푸르게 나무 심는 거예요. 뭐가 주제 대상, 초점일까요? 식재이죠. 벌채도 문제지만 식재, 여기 싹 돈 주고 사서 쓰레기통에다가 철거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 앞두고 나무 심어놓고 돈 내놔 돈 주고 사다가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되니까 쓸데없는 낭비죠. 그래서 중목의 식재도 금지다. 그게 더 초점이죠. 다음 쪽 가세요. 242쪽에 표 3칸.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허가대상 개발행위 5가지가 있죠. 두 번째 칸 개발구역, 세 번째 칸 정비구역. 여기서는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식재, 중목의 벌채식재도 금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다음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작은 1번 응급조치.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 해야 되고 2-1번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의 설치. 2-1번에 6글자 공작물의 설치 6글자는 허가 대상이죠. 그런데 2-1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국토부에 정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지 않는다. 2-10번 토지 형질 변경 7글자 허가죠.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2-3번 주절구대 토색의 채취 5글자 허가죠.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토색 채취. 2-4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9글자 허가죠. 근데 2-4번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 남겨두로 결정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5번 중목의 식재 허가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2-1번 어찌고, 2-10번 저찌고, 2-3 어찌고, 2-4 저찌고, 2-5 어찌고 저찌고가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2-5번에 괄호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경작지 농지에 임시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번 아래 박스요. 2-5번과 관련해서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받아야 되죠. 둘째 줄 그런데 꽃나무 관상용 중목 임시 잠깐 꽂아두는 건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셋째 줄 그런데 농지 손대는 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셋째 줄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뭐하고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243쪽에 국토계획법에서 이미 보신 표죠. 4칸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나 신고하고요? X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죠. 두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시가화지원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적 개발 금지다는 거였죠. 굵은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해제로 본다. 간주, 해제로 본다.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이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변경, 해제할 때 이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 4줄이요. 첫 번째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들어가야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구역 지정은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둘째 줄, 셋째 줄은 이 기습 발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둘째 줄 기습 발표 했으면 기획 나와야 된다. 기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안에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역 지정 꽝 된다. 셋째 줄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까지 나왔다고요. 첫 번째와 같아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안에 나와야 된다. 넷째 줄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저 절차를 또 밟을 필요가 없다고요. 뭐 이 절차를 밟혀서 구역 지정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공사 끝 발표하면 자동방으로 끝난다. 그다음에 그 아래줄이요. 환지 방식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하면 자동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양과 1번 문장의 첫 번째 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게 초점이고 내용들은 지금 표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은 330만 이상인 경우인데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다음 쪽에 244쪽에 3번 아래 점이 있습니다. 단 2와 3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기한을 5년으로 한다가 있고요. 양과 1번 해제 의제 효과. 동그라미 2번 개발구역 지정. 아까 구역이 지정돼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는 게 있었죠. 구역 지정이 꽝 됐으면 도시지역도 없어지고 옛날 걸로 돌아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없어지고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점 단 사업이 다 잘 끝났다고요. 공사 완료로 끝났으면 그때는 신도시 건설이 다 끝났으니까 계속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 원래로 옛날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 면적 숫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3, 1130 두째 줄여 규모 113, 1130 이상은 돼야 된다. 10만 원 예외고요. 그다음에 30만 이상 아까 국세에 들어간 공기업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람 후 공청회 보너스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 그다음에 뭐 이쪽 협의해서 10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게 있는데 초점 아니고요. 그다음에 330만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여기 설계도 2년 계획 설계도 4글자 3년 계획 2글자 2년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330만 이상이면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가 있었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할 거냐는 거죠. 지금 효과 보셨고요. 그다음에 6번 조합 시행자 그중에 이제 조합이 중요한 시행자가 되는 거죠. 굵은 1번 공적 주체는 대행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행 그냥 대리운전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대행에다가 대리운전 쓰시고 대외비로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러니까 대리운전 썼는데 여기 책 펴놓고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여기다 뭐 그러니까 공책을 얹어 놓으시거나 지우개로 가리치거나 아무튼 책 덮어놓거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 가다 보고 힝 웃어버린다고요. 힝. 공법 선생 꽝이네. 제가 부끄러워지거든요. 민법에 대리가 있습니다. 행정법에 대리와 대행이 있어요. 행정법에 대리와 대행 95% 갖고 5%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법 이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행. 그냥 공법에서 대행, 대리운전 생각하시자고요. 돈 주고 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대리, 대행이라고요. 돈 받고 일 대신해 주는 업체가 대행 업체인 거죠. 굵은 1번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맡길 수 있다고요. 설마 민간 시행자를 맡겨놨는데 시행자를 정해놨는데 민간 시행자 사무실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내기 짬뽕 내기만 치고 있고 그러니까 돈 줄게 너네들이 해요. 일을 다 맡겨놓고 거기서 생기는 구점만 이익만 뜯어먹고 그러면 안 되죠. 공적 주체만 대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지방공기업이죠. 셋째 줄 주택건설 사업자, 건설회사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 대행 맡길 수 있는 범위는 작은 1번 설계, 2번 부지 조성 공사, 3번 기반시설 공사, 4번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 건설회사 잘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은 큰 문제 안 되니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굵은 2번 환지방식 시행자가 있죠. 그러니까 환지방식에서요. 이제 아까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환지를 합니다. 환지는 민법의 교환,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요.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촉수 2분의 1. 환지,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조합 만들 때 면적 3분의 2, 촉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죠. 여기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방이 시행자이면 그러니까 동의 필요 없다.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전부 환지일 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일병 반반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 등을 시행자로 집어넣을 수 있다.
환지사업 민법 성격이 깔려 있긴 하지만 공익사업이죠. 민법 성격이 깔려 있으니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요. 근데 공익사업입니다. 소유자 조합한테 이건 얘네들한테 맡기면 안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방 등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런 거죠. 그 사유가 그러니까 일병 반반입니다. 그 남군들 많이 여군들 많이 다녀오셨죠. 남군들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어지간한 분들은 아시는데 그 남군 안 다니신 분, 남군 안 다니신 분들이 언제 많이 나와요? 언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전부가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뭐 한 자리 하려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거의 못 하죠. 못 하나요? 하나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만 여의도에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해요. 뭐 어디가 좀 어쨌네, 어디가 뭐 무좀이 어쨌네 등등 해갖고 이래서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뭐 아무튼 여의도에서 뭔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대 직급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군대 처음 들어서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왜 이래요? 짝대기 하나니까 1병, 짝대기 두 배면 2병, 짝대기 세 개면 3병, 짝대기 네 개는 4병. 그런 거 아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1, 2, 3, 4, 1병, 2병, 3병, 4병.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요?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뭐고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가 2병, 두 개가 1병, 그러니까 세 개가 상병, 그러니까 네 개가 병장. 뭐 이렇게 해서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여군들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여군은 다 사관만 뽑나요?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그래도 아시죠? 여군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좀 익숙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이것 갖고 많이 어렵죠. 왜 하나가 2고 두 개가 1이고 왜 여기는 1, 2, 2가 거꾸로 된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군대 처음 들어가면 거칠하죠. 생활도 달라지고 뭐 지금 애들이 거칠하다가 이제 1병 정도가 되면 얼굴에 살살 기름기가 끼기 시작한다고요. 1병 되면 반반해집니다. 1병 되면 반반해집니다. 양과 2번 예외.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넷째 줄에 작은 1번.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이 개발구역, 그러니까 개발계획 고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됐으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주겠다고요. 그러면 나서라고요. 나서지도 않는데 밥까지 먹여요? 그건 아니죠. 작은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어느 한 자리에 조합의 개발 사업, 지방의 시설 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가면 사업이 어수선해지잖아요. 한 군데로 몰으라고요. 지방으로 몰아야죠. 다음 3번. 면적 2분의 1, 쪽수 2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행에 동의한 경우 아이고 우리 동네 조합 시끄럽습니다. 와서 해주시죠. 반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굵은 3번 기타. 양과 1번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어요. 보시죠. 칠판 이쪽 와서요. 여기 개발계획 4번 중에 4번 항목으로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 방식도 있고요. 개발계획으로 시행자를 정해줬습니다. 그게 환지든 수용이든 혼용이든 설계도 써오니라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서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로 확정되고 그 다음 절차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면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A에서 B로 바꿀 수가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앞에 있었던 건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일병 반반하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을 환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시행자 첫 번째 계획에서 A 네가 해봐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회사 엉망진창이라고요. 아니면 민간 건설회사 부도파산 자빠지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A에서 B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언제요?
그러니까 1, 2번번 때는 그러니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번번입니다. 1, 2번번. 시행자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작은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번,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4번, 시행자 부도파산 등 사유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번번 중에서 1번만 좀 귀찮은 거고요. 나머지는 뻔한 사유예요. 전부 환지여서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내야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지나도록 설계도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게 돼버린다고요. 구역증이 없어버리는 거죠. 근데 1년 지나도록 설계도를 안 내고 있어요. 생각 없어? 안 하고 싶어? 빨리 얘기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하지 마.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라도 사업은 가게 해야죠. 지금 1번만 좀 복잡한 얘기고. 2번 설계도 나왔습니다. 설계도 확정됐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으면 또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세 번째요.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실시계획 인가 취소. A라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선에서 A라는 실시계획이 통과됐다고요. 근데 실시계획 인가 취소. A 너 빠져. 그런 얘기인 겁니다. A 너 빠져. 당연한 경우죠. 뻔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A가 부도파산 자빠졌습니다. 건설에서 하나 자빠졌다고 이 공익사업을 자빠뜨려요? 아니죠. 공익사업은 계속 가야죠. 그동안 고생했어. 계속 자빠져 있어. 자빠져 있어. 그냥 자빠져 있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사업은 계속 해야죠. 이건 뭐 틀려야 틀릴 수가 없는 사안이죠. 1, 2번번입니다. 1번만 빼고 나면 착수 두 글자 또 빠져. 계속 자빠져 있어. 된 거죠. 됐습니다. 아무튼 1, 2번번 일방반반 하다고요. 그것들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좀 지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까지를 보신 거였고요. 다음 쪽에 247, 제일 아래요. 246 제일 아래.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표 3칸 중에 두 번째 칸 착수 대부분 2년입니다. 건축법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고요. 첫 번째 칸 1년 내 착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1년이겠죠. 건축허가가 아니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찌그만 거는 준비기간이 짧아도 되죠.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세 번째 칸에 5년 내 착수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요. 예, 그 세 번째만 시험에 나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점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한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예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이죠. 그러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켜 준 거는 그 땅 주인들 떼돈 벌으라고요. 동네를 이쁘게 건축하자고요. 동네를 이쁘게 건축하자고 통과시켜 줬는데 5년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하고 있으면 생각 없어? 그러면 하지 마.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 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정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특별건축구역 해제한다는 게 있고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착수, 여기는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 대부분 착수,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247의 양권 2번, 정관, 규약, 시행규정, 표에서요. 첫째 줄, 조합은 인격을 갖춘 민법의 인격이죠.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정관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민간이 공동 시행할 때 서로 약속, 규약 정하게 할 수 있다. 공적 주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 규정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47의 양보라 3번 시행자 확정과 행정 쟁송이 있고요. 뭐 제일 아래 있는 그림 이미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관청이요. 우리가 월급 주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엉망으로 합니다. 땡! 혼낼 수 있죠. 불복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상급청에, 이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가는 거죠.
행정심판 이의신청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법원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되고 또 행정심판은 상급청이 하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근 상급청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점 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누구였어요? 지정권자이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다음 좋아서요. 양과 4번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 예외 갖고 뭐 토막토막 있는데 문제 때 보시면 되고 양과 5번 업무위탁 신탁계약 뭐 어쩌다 띄엄띄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2, 4, 9에 4번 조합. 이 시행자 중에 이제 조합이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조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